지금부터는 이제 CAD 3D로 들어갈 겁니다. CAD 3D는요, 2D 명령어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화면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한 게 선 그리고 줌인 줌아웃하고 화면 움직이고 펜하고, 그죠? 화면 바꾸는 걸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화면 바꾸는 걸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전부 다 화면 바꾸는 명령어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상 여기 있는 걸 다 쓰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걸 다 쓰진 않고 몇 개만 씁니다. 가장 손에 많이 익은 것만 써요. 여기 보시면 뷰 큐브라고 있죠. 뷰 큐브가 뭐냐면은 얘가 뷰 큐브입니다. 얘가 뷰 큐브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리고 원드 그리고 뭐 선드 그리고 자, 그려놨습니다. 그래야 3D로 바꿨을 때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본값은 탑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건 평면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걸 그리는 겁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3D로 바뀌게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화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짧게 짧게 끊는 게 좋아요. 화면 끝에 있는 거라. 여기 보시면 코너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영역이 생기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뷰 포인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탑을 누르시면은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프론트, 여기 프론트 보이시죠? 라이트 보이시죠? 레프트 보이시죠? 이게 탑을 누르면, 자, 우리가 원하는 상황대로 돌아갑니다. 버튼들이 많아요, 그죠? 이스트, 그 다음 노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 있고요. 자, 이게 기본 3D의 기본 방향입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메뉴 바꾸기. 사실 메뉴 바꾸기가 먼저네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워크스페이스 명령어 쓰지 마시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화면 하단에 가면 여기 기어 그림 있죠. 여기 워크스페이스인데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지금 드래프트 앤 어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D입니다. 3D 베이직 또는 3D 모델링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명령어가 3D 명령어로 바뀝니다. 홈탭, 비주얼라이즈, 인서트, 뭐 나머지는 여기 똑같네요. 홈탭에 대한 내용이 바뀝니다. 다시 또 볼까요? 3D 모델링. 그러면 이제 모델링에 대한 명령어가 이렇게 나와요. 솔리드에 대한 명령어, 서페이스, 메쉬, 그 다음 비주얼라이즈, 나머지는 뒤에 다 똑같습니다. 홈탭 여기가 바뀌는 거죠. 자, 3D 요거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V 포인트라는 것이 있네요. V 포인트요. V 포인트, 그리고 V 포인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동서남북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에서 볼 건지, 서쪽에서 볼 건지, 북쪽에서 볼 건지, 남쪽에서 볼 건지, 이걸 각도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이 플러스 X 방향이 되는 거죠. 이쪽이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각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건지, 그 다음에 옆에서 내려다볼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다볼 건지. 예를 들어서 가장 보기 쉬운 건 225도 방향에 한 45도 정도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보이 포인트 45도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보입니다. 이쪽이 플러스 X 플러스 Y 방향. 다시 보세요. 225도 방향입니다. 플러스 X 플러스 Y.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 XY 이거죠. 가장 유사한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25도 방향에서 보는 게 우리가 작업하기에 가장 쉬운 방향이 됩니다. 이 그러니까 뷰 또는 뷰 매니저라고 하는데, 여기 프리셋 보이시죠?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세팅해 놓고 쓰는 거예요. 내가 뷰를 많이 보는 뷰를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뉴 버튼 누르면 뷰의 이름을 지정하고 지금 상태의 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 1번.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바뀝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뷰. 그 다음에 뷰 1번. 자, 세커런트. 오케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얼마든지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뷰 선택하고 반드시 세커런트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냥 오케이 누르면 안 되고, 선택하고 현재가 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커런트 누르고 오케이. 세커런트를 안 눌렀군요. 세커런트 오케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우스 웨스트, 노스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동서남북이죠? 세커런트 오케이. 그러면 방향 전환이 가능하죠? 내가 많이 쓰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뷰를 저장해 놓고 쓸 때가 놓고 쓸 때는 쓰는 명령어가 뷰 매니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3D 오빗이요. 이 명령어 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3D 오빗입니다. 단축키는 이거 3D 오빗이 3D 궤도란 뜻이고요. 단축키가 3D 오입니다. 3D 오,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어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3D 오빗은요, Shift 키를 누르고 휠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게 3D 오빗입니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 들어가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키가 바로 이겁니다. 스케치업은요, 휠 드래그가 오빗이고요, 시프트 휠 드래그가 펜입니다. 키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다 말고 제가 종종 이걸 해요. 2D 하다가 종종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얘를 종종 누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종종 이래요. 캐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저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습관이 된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할 거예요. 캐드 그리다가 이러고 움직일 겁니다. 여기 탑을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평면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이때 쓰는 명령어가 플랜입니다. 플랜이라는 명령어는 정확하게 말해서 XY 면복입니다. XY 평면복이에요. 명령어를 보시면은요, 어이구, 자, 플랜. 그러면 여기 보면 엔터 옵션 돼 있죠? current UCS. 그래서 current입니다. 현재 작업하는
좌표계, 현재 좌표계의 XY면을 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가면 XY 보이시나요? 여기에 좌표계입니다. 현재 좌표계의 XY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엔터 한번 더 쳐주면 바로 XY면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먼저 이렇게 화면 바꾸는 방법을 쓰시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 3D 오빗하고 플랜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UCS 아이콘, 요게 UCS 아이콘입니다. 얘가 UCS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쓸 때 여기다가 UCS 아이콘 그러면 여기 보면 온오프부터 나옵니다. 오프 눌러버리면 감춰져요. 안 나옵니다. 온 누르면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오리진과 노 오리진이 있습니다. 오리진을 놓으시면 돼요. 이게 화면상, 그러니까 원점이 어떻게 돼요? 화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렇게 좌하단에 옵니다. 원래 그래요. 노 오리진 그러면 이렇게 항상 화면 좌하단에 옵니다. 원래 여기 와 있어야 되죠, 그죠? 오리진으로 놓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렉트 테이블 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셀렉트 테이블 지금 yes 그러면 이 UCS 아이콘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근데 UCS 아이콘은 셀렉트 테이블 눌러서 no 그러면 얘가 선택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얘가 선택이 돼서 좀 불편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럼 셀렉터블을 끄고 그러니까 오프해 버리면 돼요. 나머지 뭐 속성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하나씩 다 해보시죠.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를 지금부터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게 사각형이죠. 아이고, 얘가 자꾸 달라붙네. 아이고. 자, 렉탱글 골뱅이 100, 100.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맞나요? 복사.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제가 얘를 끌 거예요. 얘를 끌 겁니다. 얘가 뭔가요? 폴라 트래킹이죠? 폴라 트래킹을 끌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폴라 트래킹을 끄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거예요. 폴라 트래킹을 껐습니다. 자, 라인 Z축으로 작업하는 방법은요, 좌표 값을 쓰면 돼요. 이렇게요. 상대 좌표죠? 골뱅이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값 얼마. 그러면 x, y로 안 움직이죠? 근데 z값이 있죠? z값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지껏 썼던 것은 골뱅이 x, y, 0입니다. 우리가 썼던 게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썼던 절대좌표에서 z가 0인 거였습니다. 이걸 생략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상대좌표잖아요. 상대좌표에서도 골뱅이 x, y, 0을 쓴 거고요. 상대 극좌표에서도 상대 극좌표는 길이니까 상관이 없겠군요. 그죠? 다 이렇게 0을 z값 0을 생략하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z값을 쓰면 돼요. 만약에 내가 x방향으로 y방향으로 값을 넣어버리면 해당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제가 z값부터 넣을 겁니다. 골뱅이 0, 0, z로 100. 그러면 z로 100mm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라인 골뱅이 0, 0, 100. 자, 이렇게 일일이 써도 좋고 이걸 복사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복사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라인 골뱅이
x 방향으로 100, y 방향으로 0, z 방향으로 100. 100, 0,100이랍니다. x 방향으로 100, y 방향은 없고 z 방향으로 100.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겠군요. 맞습니까? 만약에 내가 x, y를 다 줘버리면 이렇게 그려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라인 골뱅이 x가 100, y가 100, z가 0, 아니 z가 100.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자, 골뱅이 x가 0, y가 100, z가 100. 자, 어떤가요? 선이 각각 이렇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여기 꼭지점 찍었습니다. 골뱅이 100, 0 z를 생략했죠. z를 생략하면 z가 0이란 뜻이에요. 골뱅이 100, 0,100 그리고 다시 골뱅이 0,100 맞나요? 골뱅이 마이너스 100, 0 z가 0인 거죠.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0 똑같은 거죠. z가 0인 걸 우린 계속 써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라인. 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을 긋고 100. 그죠? 다시 여기서 선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자, 100mm. 아니, 그냥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복사를 해보죠. 카피. (3D처럼) 보이나요? 근데 얘는 3D가 아닙니다. 화면 돌려보면 알아요. 이렇게요. 착시. 이게 착시입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딱 돌게 되면 얘가 3D처럼 보이는 겁니다. 방향이 안 맞네. 대략 요 정도? 그러면 3D처럼 보이나요? 착시입니다. CAD 3D는 착시가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투상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상이기 때문에 착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선을 그릴 때 반드시 이 오스냅 추적기하고 얘를 켜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다르냐면, 자, 이런 게 달라져요. 라인. 자, 여기 보이시나요? Z 플러스 Z 방향이라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100 쓰면 Z 방향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폴라 트래킹하고 오스냅 추적기를 쓰면 Z 방향으로 내가 편하게 선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Z 방향으로 나와요. 각 자체가 알아서 Z 방향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어렵게 골뱅이 0,0,100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폴라 트래킹을 체크하고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가볍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자, 라인. 자, 클릭하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방향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방향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방향이 되면 알아서 이렇게 방향을 찾아줘요. 카피. 그 다음에 카피. 자, 한번 해보시죠. 얘네들은 지금 딱 선만 그린 거죠. 선으로 3D를 표현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와이어 프레임. 철사 모양의 구조물.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요거 다음이 3D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면을 만드는 거죠. 3D 페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면을 한 개씩 만듭니다. 근데 요 다음 단계가 서페이스예요.
서페이스로 표면을 만듭니다. 요 다음 단계가 솔리드예요.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 솔리드 단계입니다. 우리는 솔리드만 할 겁니다. 일단 앞 단계는 안 쓸 거예요. 솔리드만 합니다. 스케치업이요. 스케치업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스케치업은 솔리드 모델링이에요. 레빗이요. 레빗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3D 맥스는 여기 메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3D 맥스가 어려워요. 메시는 그 표면을 만들어서 내가 표면을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D 맥스가 어렵습니다. 근데 맥스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쓰는 건 솔리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그리드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드, 스냅. 그리드하고 스냅을 좀 공부할 겁니다. 그리드하고 스냅은 3D 하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하죠. 그리드하고 스냅입니다. 이 그리드하고 스냅은 아이소 도면 그릴 때 씁니다. 그리고 아이소 도면 그릴 때 써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보면 이렇게 그리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그리드입니다. 플랜. 자, 다시 보시죠. 지우고. 자, 그리드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나와요. 온 오프 나옵니다. 오프. 그럼 그리드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온. 그리드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스냅의 간격과 그리드의 간격을 일치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드를 스냅으로 바꿔주시면 스냅의 간격으로 그리드의 간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스냅의 간격을 바꾸면 그리드의 간격이 같이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스타일 보이시나요? 스타일 보면 스탠다드가 있고 아이소메트릭이 있습니다. 여기 스냅에 이 아이소메트릭을 눌러야 아이소 도면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간격 나오네요. 10엔터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드의 간격이 그리드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때 F5키를 눌러보세요. F5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얘가 아이소 플랜 레프트입니다. 한번 누르면 얘가 아이소 플랜 탑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아이소 플랜 라이트입니다. 레프트, 탑, 라이트 이렇게 바뀌어요. F5키를 누르면 순서대로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아이소 플랜 탑으로 맞춰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칸. 다시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 자, 밑으로 네 칸. 어떤가요? 육면체 그려졌나요?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여기다 서클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자, 서클의 모양이 뷰포트하고 안 맞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뷰포트하고 안 맞아요. 네.
아이소플랜일 때, 이렇게 아이소플랜일 때는 서클을 쓰는 게 아니고 엘립스를 씁니다. 타원이요. 자, 엘립스에 보시면 아이소서클이라는 게 하나가 생겨났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센터까지 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아이소플랜일 때 아이소서클이 뜹니다. 여기서 아이소서클 쓰는 겁니다. 중심, 반지름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엘립스, 아이소서클. 근데 얘는 어떤가요? 평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F5를 눌러서 라이트 방향으로, 자, F5 눌러서 아이소서클 레프트 방향으로. 그럼 주사위 눈이 딱 만들어졌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아이소플랜을 탑으로 맞춰 놓습니다. F5번을 눌러서 아이소플랜을 탑으로 맞춰 놓으세요. 그래야 좀 보기 편해요. 라인 하나 둘 셋, 아니구나, 두 칸이구나. 하나 둘 셋, 둘, 네, 많이 작죠? 한 칸. 이렇게 생겼네요. 1번은 이거를 복사해서 써도 좋고 그냥 해도 좋고. 자, 카피, 아니, 네, 또 보시면은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이용하면 얘는 스냅을 끄고 하시면 편할 겁니다. 5스냅을 끄고 작업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이런 식이네요. 자, 라인, 트림.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인 거죠. 이게 아니네. 라인,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스냅을 5mm로 바꾸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그리기 쉬워집니다. 스냅을 5mm로 바꾸세요. 굳이 10mm만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5mm로 바꾸시면 금방 그릴 수 있고요. 다시 스냅을 10mm로 바꿔서 다시 5mm, 여기는 스냅을 5mm로 바꿔서 써야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스냅을 5mm로 바꿔서 그리고 하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되겠죠. 다시 라인,
자, 이렇게 스냅을 5mm로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보죠. 다시 이번에 다시 스냅을 10mm로 바꿨습니다. 라인 3, 4, 5, 6, 7mm 4 빼고 이렇게 생긴 거죠.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한 요정도 2개 라인 안 맞네. 이런 다시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100mm죠 100mm 안 될 거고 150 안 맞네요 이거. 자, 카피 어레이 4개 다시 카피 자, 라인 트림 다시 라인 3칸 다시 라인 2칸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자 이런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엘립스 아이소서클. 자 F5번 눌러서 방향 맞추고 이렇게 자 라인 카피 나머지 트림으로 지우면 이렇게 모양이 금방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 나가시면 돼요. 2개, 1개, 2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엘립스 아이소서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려 보시죠.
네.